일상의 재미를 책임지고 있는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항상 저 볼 때마다 거슬린다고 그러고 큰오빠한테 제가 개념이 좀 없는 것 같다고 여러 번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제 만나서 부모님 안 계실 때 잠깐 제 방으로 오더니 제가 거슬리는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너는 24살이고 우리 남편은 37살인데 왜 지원을 똑같이 받아? 막말로 네가 제사 지내드릴 거야? 너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잖아. 너가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건 스스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라고 하더군요. 대뜸 하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벌이가 좋으세요. 엄마는 대기업 임원에 아빠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여유가 있으시고 임대업도 하시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포함 4남매에게 300만 원 정도 주십니다. 체크카드로 주시고 저는 제 월급은 온전히 저축 중이고 큰오빠네도 마찬가지고 막내오빠는 아직 백수라서 그 돈으로 생활한다고 들었어요. 자식이니까 똑같이 받는 건데 왜 이게 저한테 불똥이 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 기독교라서 제사도 없는데 뜬금없이 제사 얘기도 왜 꺼낸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어서 한다는 말이 제가 막내라고 예쁨 받으려고만 한다고 하더군요. 큰오빠 37, 작은오빠 34살, 막내오빠 30으로 터울이 있다 보니 부모님도 오빠들도 저를 애지중지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새언니 왔을 때 차별한다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새언니가 집에 왔을 때 설거지나 과일 깎는 등 일은 부모님께서 못하게 하세요. 새언니는 기껏 해야 밥, 국 담거나 반찬 그릇에 옮겨 담는 거고 치우거나 차리거나 이런 것도 오빠랑 제가 다 해요. 애초에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고 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막내라서 예쁨 받았던 건 맞지만 그만큼 엄하게 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 수학여행 갔던 것 빼고는 외박 안 해봤고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집안일을 부모님과 분담해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청소, 빨래 담당이에요. 마냥 부둥부둥 컸다고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이없었던 내용 중 하나가 제가 아이돌 덕질하는 게 거슬린데요. 어린 티 낸다면서요. 네, 전 데뷔 15년차 되는 남자 아이돌을 어릴 때부터 덕질 중이긴 합니다. 어릴 땐 용돈 모아 굿즈 샀고 성인 되어서는 제가 벌어서 굿즈며 콘서트며 다니는 중이고요. 굿즈도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고 앨범 나올 때 소장용과 막 보는 용 딱 2개랑 화보 같은 거 말곤 안 삽니다. 새언니는 제가 아이돌 좋아해서 여기저기 생일 카페나 콘서트 가는 게 다 사치 부리는 거고 어린 티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업한 적도 없고 혼자 노래 듣고 영상 보는 게 끝이에요. 어디를 가도 인스타에나 올리지 집안에 공유한 적 없고요. 한 번은 새언니가 사진 찢어버려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얼굴 보고는 딱 재수없는 것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보고 발랑 까졌대요. 제가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어서 20살 되면 사귀기로 했어요. 그 후에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저도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20살 되자마자 연애질 하는 게 발랑 까졌고 저보고 몸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 그런 말 들을 만한 행동 한 적 없고 5년 만나도록 외박한 적도 없는데 발랑 까졌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중소기업 취직해놓고 잘난 척한대요. 큰오빠 대기업 다닙니다. 대학도 좋은 거 나왔고요. 근데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대기업 1차 협력제고 월급도 상여금 포함 월 평균 300에서 350 사이라서 나쁘지 않거든요. 잘난 척한 적도 없고 회사 생활 떠벌린 적도 없는데 맨날 그까짓 회사 부도나는 거 한순간이라거나 어깨 피고 다니지 말라 하거나 그런 말을 꼭 해요. 어제 나눈 이야기 토대로 글을 썼고요. 더 많은데 저 5가지 이유가 가장 크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집에 큰 분란 일어날 것 같고 그 중심에 제가 있는 게 싫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저런 말을 들어 마땅한 이유인가요? 솔직히 요즘 새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로도 괴롭힐 때 많고요. 저번에는 회의 중이라고 전화 못 받아서 나중에 전화했더니 싹 수 없다고 손이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네요, 진짜로. 후기. 저도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 보니 확실히 새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 5가지 내용 다 선 넘고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얘기니까요. 결국 분란 일어나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일 버렸어요. 그래서 오빠들 다 불러다 놓고 부모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이러이러한 소리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면 안 될 소리인데 그냥 듣고 넘기기엔 내가 나 자신한테 미안하고 부모님까지 욕먹이고 우습게 만든 것 같다고요. 난 그리 배우고 이런 대접받을 정도로 막 살지 않아서 부모님께 죄송스럽다고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정도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뻔히 아는데 발뺌할 거 예상 못했겠어요? 녹음했거든요.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녹음본까지 들려줄 생각은 없었는데 저렇게 나오길래 녹음본 들려줬더니 부모님 기가 마시고 오빠도 난리가 났어요. 할 말 없는지 울기만 하고 오빠는 우리 부모님 재산을 네가 왜 왈가왈부 하냐고 저희 눈 앞에서 막 화내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난리가 나고 끝이 났고 부모님은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산다고 하세요. 근데 진짜 며느리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오빠도 화가 많이 나서 그렇게 저랑 있을 때만 두 얼굴로 군 것이 양아치 같고 소름 끼친다고 이혼 이야기 나온 상태예요. 아, 정말 결혼할 때 좋은 사람 들어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당분간 저도 좀 속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저나 오빠를 위해서라도 나은 것 같아서 다 까발렸는데 잘한 것 같아요. 조언 모두 감사했어요. 댓글. 재산도 있고 막내면 그냥 부모님이랑 오빠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최대한 집으로 오게 하지 말고 단둘이 있지도 마시고 할 말 없다고 오빠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님이 친딸이고 지가 저런다고 부모님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욕심 많아 보이는데 초장에 잡아놔야 부모님 재산 안전합니다. 2번째 사연. 한 달 1,000만 원 벌면서 내가 온수 쓰면 눈치 주는 남편.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86년생, 만 나이로는 36살, 연애 1년 반 후 결혼한 지 2달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81년생, 만 나이로 42살입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인데 자꾸 우울해져서 여기에라도 이야기해보려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 전 주식 4천만 원, 현금 1억 6천만 원을 모았고 직업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복지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로 일을 빠질 수가 없어 결혼식 2달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이고 이때까지 성실히 일해서 서울 중심부에 현재 시세로 10억 넘는 자가가 있고 사업을 굴릴 만한 현금도 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은 정확하진 않지만 1,000만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짐작이고 남편이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력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나마 제가 나이에 비해 외모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연락 횟수나 만남에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순하고 착합니다.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쓴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가정을 이루고 싶은 확고한 생각 때문에 적극 추진했던 거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귀는 동안 제가 토라져서 트러블도 몇 번 있었지만 서로 사랑했기에 준비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생활비로 350만 원을 주는데 공과금은 남편이 내고 있고 저는 두 사람의 식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제 고정 지출로 씁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활비를 받고 그 돈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제가 무언가를 사면 뭐를 샀느냐며 과소비를 할까봐 신경 쓰는 게 보이고 생활비를 주는 날이 오면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라며 장난스러운 한탄을 하고 제가 샤워를 하고 오면 장난스러운 말투로 따뜻한 물로 했어? 가스비 나가겠네. 관리비 명세서가 오면 아, 또 돈 내라네 등등 거슬리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저도 꼬집거나 말로 응수하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전업주부라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당당해지고 싶어 남편에게 일하고 싶다 하니 네가 하고 싶다면 해도 되지만 달갑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딘가에 속해 있다 보면 다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은 2세 계획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만두어야 하니 잘 생각해야 한다 하더군요. 또 망설이며 하는 말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저보다 본인이 일찍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성격상 집안일을 자기가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생활비로 350만 원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생각된다 하더군요. 현재 저녁 차려주면 남편이 설거지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남편 잘 만나서 시간이 제일 많을 때니까 부동산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출산 후에도 계속 이어나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냐면서요.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본인 입으로 남편 잘 만났다고 하는 것에 당황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마치 잘난 자기가 현재 경제력 없는 저와 결혼해서 제가 일 안 하고 생활비 받으며 쉬게 해주는 거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남편에게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혼 후 신혼 2달 동안 생각보다 달콤하지도 않고 나이 때문인지 자꾸 어딘가가 아프다 하고 애정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나이 먹고 하는 결혼이 이런 거겠지 하며 긍정회로 돌리기도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밥이며 퇴근 후에 잘 차려진 저녁밥이며 집안일이며 남편을 잘 챙기려고 노력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다 부질없어진 느낌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하던 일 계속하며 챙김 받는데 저는 내 한 번만 챙기다가 누군가를 계속 챙겨야 하고 배고프지 않아도 요리해야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해서 수익도 내야 하지만 인정은 못 받고 결국 남편 잘 만나서 맞벌이 안 해도 되는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에 서글퍼졌습니다. 남들은 맞벌이에 치열하게 사는데 저는 현실을 모르고 한가하게 배부른 소리나 하고 나이에 안 맞는 투정 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자꾸 날선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조언과 쓴소리 부탁합니다. 추가. 결혼 전 모은 금액 수정할게요. 생각해보니 결혼에 쓴 비용을 빼고 현재 남은 금액을 썼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말 없다가 막상 생활비를 주게 되니 저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저 밑에 댓글에 해명하자면 연애 1년 반 후 결혼 준비 4개월 했다는 말입니다. 350만 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저 글에 적은 적 없고요. 일을 하면서도 350만 원을 받고 싶다는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월급 뻔한데 님의 말대로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살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에 받은 생활비도 펑펑 쓰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의 요지는 제 직장 생활로 집안일을 본인이 더 하게 될 경우 주던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는 말이 계산적으로 느껴져 서운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 한다고 집안일 생색 부릴 생각 없었는데도요. 저는 결혼 전이나 후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요즘 결혼 전에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던 사람이 말투나 이런 것이 바뀐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연애 때 갔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밥을 먹고 체해서 데이트 중에 집에 일찍 데려다 준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그 가게에 다시 한번 가게 되어서 그때 체해서 일찍 들어갔었다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장난스러운 말로 일찍 들어간다는데 왜 내가 데려다 줘야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그러게 그때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하지 그랬어 라고 응수하기도 했고 길 가다가 어떤 냄새가 나서 말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네 정수리 냄새에 둔해져서 그래 라는 둥 무거운 것을 들 때 제가 낑낑대니 정말 처음 보는 표정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며 뭐가 무겁다고 낑낑대냐 하기도 하고 약을 올리듯 장난인 듯 말하지만 저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본심이 들어있다 생각하고 듣는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요. 남편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돈에 민감하고 씀씀이가 알뜰한 편인데 외벌이에 누군가에게 350만 원씩 주게 되니 익숙치 않겠지요. 저는 이 모든 게 뭔가 남편 마음이 고가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간 지나면 더 할 텐데 결혼 잘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눈치 보면서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일단 다시 간호조무사 일이라도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남편은 반대했지만 다 자기 뜻대로 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 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치 주고 스트레스 주면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하려고 해요. 일단 나 스스로가 떳떳해지기 위해 얼른 재취업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조언 모두 감사드려요. 댓글. 저러니 저 벌이에 저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던 거지요. 남편을 잘 만난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걷어가고 남겨둔 쭉정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본인이 할 말을 안 하고 사니 더 기세가 오르는 거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념 차이입니다. 난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내 능력으로 벌어 살아도 충분히 산다. 난 아쉬울 게 없지. 당장 당신이 아쉽겠지. 그 돈에 나이 어린 마누라 얻어 살림 신경 안 쓰게 해. 애도 낳아줘. 거기다 돈까지 벌 것 같으면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 현실 자각을 하게 해줘야 주둥이를 못 놀립니다. 쓰니도 할 말 하고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